자, 뒷장은 이제 지질시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거거든요. 자, 지질시대 중에 맨 첫 시대가 무슨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13쪽이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뭐 특징,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웠는데 칠판에 적어줬듯이 화석이 풍부한 시대니 드문 시대니? 드문 시대라 그랬죠. 화석이 드문 시대. 그럼 왜 화석이 이때 화석이 별로 없었을까? 생물의 숫자가 어때? 적었어. 생물이 적으니까 어때? 거기 생물이 묻힌다고 전부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이제 화석이 몇 개가 이제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생물의 개체수가 생물 숫자 얘기하는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숫자. 개체수가 적었어.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 왜 화석이 별로 발견했을까? 단단한 부분이, 뼈 같은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요. 맨 처음 생물들은 바다에서 태어났는데 대부분 약간 해파리 같이 흐물흐물.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적었다 또는 없었다. 또 다른 이유 있을까? 만약에 설령 화석이 됐어.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첫 시대죠. 그럼 현재까지 시간이 어때? 너무 길죠. 그럼 그동안 화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받으면 만약에 화석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어. 네? 그럼 마그마가 막 솟아 올라왔겠지. 그럼 화석이 어떻게 됐을까? 녹아버렸겠죠. 네? 또는 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럼 화석이 또 어떻게 돼? 부서지거나 훼손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이 어떻게 돼? 지각 변동 같은 거를 받아서 어떻게 돼?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이유들 때문에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은 현재 별로 드물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을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여기다 쓸게요. 저거하고 반대겠죠. 개체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죠. 그 생물의 숫자가 많아야지 그 중에서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단단한 부분이 어때야 돼? 많아야 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령 화석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각 변동을 받으면 훼손이 되니까 지각 변동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훼손이 안 되겠죠. 그 밖에 또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 또 뭐가 있을까요? 가능하면 빨리 묻혀야 돼요. 빨리 메모. 만약에 생물이 죽었는데 땅 위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생물이 죽을 때 땅 파고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땅 위에서 죽었는데 땅 위에서 오랫동안 그 생물의 시체가 남아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다른 생물들이 다 뜯어먹든지 훼손되겠죠. 그죠? 그럼 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생물이 죽은 다음에 퇴적물들이 떠내려와서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흙 속에 묻혀야지 화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묻힌다고 전부 다 화석으로 남는 건 아니니까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화석화 작용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거 처음에 생물이 묻혔어? 그러면 그 생물이 썩어서 성분들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생물 모양대로 구멍이 생기고 그 생물 모양대로 구멍 생긴 곳에 흙 입자들, 알갱이들이 들어와서 딱딱하게 그 모양대로 돌이 되는 거. 네? 그걸 이제 화석화 작용. 그래서 크게 뭐 이런 작용들을 받아야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시대는 안 됐지, 그치? 네. 그리고 화석이 잘 발견이 안 되더라. 자, 그리고 성캄브리아 시대는 바다에서 생물이 태어났는데 육지에는 생물이 없었어요. 이거 성캄브리아만 하고 좀 쉬자. 육지에는 왜 생물이 없었을까? 바다에만 생물이 있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 네? 뭐 너네 과학책 많이 읽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봤을 텐데 아직 요 당시까지 오존층이 없었어요. 오존층이 뭐 하는 거니? 대기 중에 오존층. 그 자외선 흡수해서 차단해주죠. 그래서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됐어. 그러니까 지구 육지로 자외선이 그냥 들어오고 있었어. 그럼 너네 생물들이 오랫동안 자외선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사람도 자외선 오랫동안 맞으면 어떻게 돼? 피부병이나 피부암, 눈에 오랫동안 또 자외선 들어가면 뭐 시력도 당연히 안 좋아지고. 그럼 옛날에 이런 저등한 생물들 자외선 맞다 보면은 오랫동안 맞다 보면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바닷속에서 최초 생명체가 나타나고 바다 생물들만 존재를 보통 했었어요. 그때 생물의 종류 좀 알아둬야 되는데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통틀어서 뭐 해면류라 그래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식물들을 통틀어서 해조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해면류, 해조류들이 등장을 했는데 최초의 생물이 들어갔나? 최초 생물이 사이아노박테리아라 그래서 들어갔나 혹시? 책이 안 나오나? 그거 나오죠? 사이아노박테리아, 그치? 이름이 좀 어려워. 사이아노박테리아. 얘를 거의 최초의 생명체로 보고 있는데 물론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남세균이라 그래서 남세균이 뭐냐면 광합성하는 세균들을 남세균이라고 해요. 광합성 할 수 있는 세균들. 특이하지? 근데 보통 식물들이 광합성 하잖아. 근데 이때 남세균, 대표적으로 사이아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은 너네 기체 중에 무슨 기체를 막 내보내지? 내보내는 거. 흡수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뭘 내보내? 산소를 내보내지. 그래서 이런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등장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들이 자꾸 공급이 됐어요. 너네 옛날에 이 시대 때 대기는 현재하고 달라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어요. 이 시대는. 산소는 거의 없었고. 근데 이런 광합성하는 생물들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자꾸 보충, 공급이 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 밖에 요거는 세균이야. 세균이니까 다세포니 단세포니? 네, 단세포예요. 세균들은 단세포. 단세포는 알지? 세포 하나가 생물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세포 생물들도 등장을 했거든. 다세포. 책에 보면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나왔니? 있냐? 응, 있죠 거기.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름이 다 어려워. 이게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군이니까 뭐야? 생물 한 종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를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단세포가 생물이 등장을 하다가 단세포로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 때 분리해요. 그래서 세포들이 뭉쳐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책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좀 됐다 어렵지? 근데 알아야 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화석인데 흔적 화석이에요. 흔적 화석. 선생님 흔적 화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생물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네?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세균들 있잖아. 단세포 생물이나 이런 다세포 생물들이 뭉쳐서 이렇게 살고 있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고, 주의할 거는 이거는 공룡 화석, 뭐 메머드 화석, 삼엽충 화석, 네? 뭐 암모나이트 화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물 화석이지. 생물들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생물 화석인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다? 생물 화석이 아니에요.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동현아, 너도 그러고 있으면 졸려. 왜 그래? 동현아, 어디 아프냐? 네? 괜찮아? 너도 공부하기 싫어? 예진이는 그만 자고 잤지?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카운브리아 시대 때 화석들이고, 특징점들은 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책에 뭐 몇 가지 더 나와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카운브리아. 그 다음에 이제 고중 신생대로 넘어가는데 수업한 지 좀 오래됐으니까 지겨울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거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특징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대. 자, 고생대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점은 육상생물들이 등장을 해요. 아까 처음에 성카운브리아 시대 때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있었지. 이름 뭐라 그랬니? 광합성하는 세균. 남세균. 대표적으로 사이아노박테리아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그 남세균들이 바닷속에서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자꾸 내뿜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기 중에 어떻게 될까? 산소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산소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하다 보면은 O3가 될 수가 있거든. O3 이름 뭐라 그러니? 이게 오존이야, 오존.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존층은 너네 알다시피 중학교 때도 배웠듯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뭘 차단해서 자외선을 차단을 시켜주고 자외선이 차단되다 보니까 육지에도 이제 어떻게 될까?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성카운브리아 시대에서는 바다 생물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도 생물이 있고 육지에도 생물이 있으니까 생물 숫자나 종류가 어떻게 될까? 많아졌겠죠. 그래서 생물이 급격히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물 종류나 뭐 숫자가 급격히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뭔 생각하냐? 예전아, 뭐 어디 뇌 속에 들어가봤으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하니? 생각이 시작했는데 어떤 생물들이 있었냐면은 육지하고 바다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육지에 식물들 먼저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하죠.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들을 양치식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고생대 때 이 고사리 양치식물이 엄청 많았는데 얘가 이때 죽어서 땅에 묻혀갖고 현재 석탄석유, 화석연료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석탄석유 캐서 쓰는 거 있잖아. 그 대부분이 이 고생대 때 이 양치식물들이 묻혀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대표적인 생물 삼엽충, 아까 벌레 같은 거 있었죠? 삼엽충, 충자가 벌레 충자지? 벌레예요, 벌레. 다리 굉장히 많은. 크기도 굉장히 커, 생각보다. 뭐 조그맣게 바퀴벌레만한 게 아니고요. 큰 거는 뭐 주먹 이상. 굉장히 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고기 조상, 뭐라 그랬어? 갑주어. 갑주어가 어류조상이에요. 어류조상. 어류가 물고기야. 그리고 너는 물고기는 척추뼈, 등뼈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생선 먹다 보면 등뼈 있어, 없어? 생선 있죠. 등뼈 있어. 그래서 얘가 어류의 조상이면서 최초의 척추동물이에요. 등뼈가 있죠. 최초의 척추. 그리고 아까 조개는 아니지만 조개더미 같은 이런 생물이 있었는데 이걸 완종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방추충이라 그래서 이런 생물도 있었어요. 방추충.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이렇게 덩어리 같은 생물이 있는데 막대기 같이. 책에 그림 없나? 아무튼 뭐 이런 생물들이 있었고 그 밖에 양서류들 뭐 도마뱀 같은 잠깐만 양서류는 바다가 아니지? 잘 써줄게. 도마뱀 같은 양서류들은 물하고 육지를 좀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육상으로 봐야죠. 뭐 이런 생물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생물 종류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우셔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뭐 고생대에서 굳이 딴 거 잠깐만 알아둘 게 있나?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저거 고생대 말기에 이 고생대 생물들이 많이 멸종을 하거든. 그 멸종하는 가장 큰 이유가 판게아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판게아가 뭔지 알아? 판게아. 너는 지구의 땅덩어리 대륙은 가만히 움직여야 돼. 움직이죠? 대륙 밑에 멘틀이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대륙이 움직이는데 대륙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대륙이 한 덩어리가 됐어. 이 한 덩어리가 된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해요. 초대륙. 한 덩어리의 대륙. 이거를 초대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구 역사상 46억 년 됐잖아. 46억 년 동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 그 중에서 고생대 말기 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 그거 이름은 판게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기아는 뭐야? 초대륙 종류죠. 초대륙 중에 판기아라는 게 고생대 말기. 어떤 게 더 큰 거야? 초대륙이 더 큰 거야? 판기아가 더 큰 거야? 초대륙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대륙을 통틀어서 초대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고생대 말기 때 한 덩어리 판기아. 네? 그럼 판기아가 되면 왜 생물들이 많이 멸종했을까? 왜 한 덩어리가 되면 멸종할까 많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긴 한데 서식지가 좀 부족해서요. 무슨 얘기냐면 대륙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으면 얘네 육지 근처, 바닷가 또는 육지 근처, 요 갯벌에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근데 얘가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 땅덩어리가. 붙어버리면 육지 주변에 갯벌, 바닷가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얘보다 많아지니 적어지니 붙어버려. 적어지죠. 너네 요 가운데 봐봐. 가운데 대륙이 떨어져 있을 때는 생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굉장히 넓었지, 그치? 그럼 붙어버려. 서식지가 부족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의 대륙들이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뭐 생물들의 서식지 같은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생물들이 많이 멸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말기 때 생물들이 멸종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화산 폭발, 뭐 지각 변동, 또는 뭐 운석 충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판기아가 큰 영향이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자. 중생대. 자, 중생대 때는 대체로 기후가 따뜻했어요. 중생대 말고 다른 시대는 막 추웠다 따뜻했다 이런 걸 좀 반복했거든. 그럼 추우면은 빙하기가 왔겠죠. 그럼 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따뜻했을 때는 이제 빙하가 녹는 거를 간빙기라 그래. 간빙기. 다시 추워서 날씨가 추운 거를 이거 어디다 써줄까? 날씨가 추운 거를 한랭하다 그래. 그럼 추우면은 뭐가 올 수 있어? 빙하기가 올 수가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온난하다 그러죠. 그럼 빙하가 녹겠죠. 빙하가 녹는 걸 뭐라 그래? 간빙기라 그래. 간빙기. 네? 그래서 다른 시대는 막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됐었는데 이 중생대는 대체로 따뜻해가지고 빙하기가 없었대. 그럼 너는 중생대 때 대표적으로 공룡 살고 있었잖아. 그럼 공룡이 멸종한 이유 중에 빙하기는 해당할까 안 할까? 해당하지 않아요. 빙하기 때문에 얼어서 죽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현재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운석 충돌로 보고 있는데, 네? 운석이 뭔지 알죠? 우주에서 날라온 돌덩어리들 같은. 그 운석 충돌하면 공룡이 왜 죽을까? 그치. 운석에 맞아 죽는 애도 있겠죠, 당연히. 운 나빠서. 근데 운석이 땅에 빵 떨어지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니까 땅에 빵 부딪혀서 그 흙먼지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뜨다 보면은 햇빛이 어떻게 돼? 막 차단돼 버리고, 그리고 뭐 운석이 충돌하다 보면 또 열도 발생하니까, 기후가 또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자, 그래서 대체로 온난해서 빙하기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이 살았냐면은, 얘도 바다하고 육지를 좀 나눠볼까요?
육지에는 이제 공룡 같은. 공룡은 종류 중에 뭐에 들어가냐면 파충류에 들어가. 그 중에 굉장히 크죠. 대형 파충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의 조상.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의 조상을 시조새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도 시조잖아. 시조새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는, 식물도 할까? 식물 중에는 씨가 겉에 나와 있는 거시식물. 뭐 은행나무, 뭐 이런 거 같이 씨가 겉으로 나와 있는 거시식물들이 했대요. 그 다음 바닷속에는 아까 전에 중생대 대표적인 거 뭐 암모나이트, 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무슨 모양 있는 거 있어요. 책에 그림 있을 거예요. 암모나이트. 네.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건 뭐 이 정도거든. 다른 거 책에 나온 거 있나? 생물 중에 중생대 때 이 정도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 때 땅덩어리가 붙었다 그랬어, 그치? 그러면 중생대부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땅덩어리 판계화가 분리가 돼요. 그럼 땅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은, 사이에 또 뭐가 생기니? 바다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책에 나와 있어서, 바다 중에 너네 대표적으로 대서양 있죠? 대서양. 그 다음에 인도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바다들이 이때 이제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냥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넘어갈게요. 자, 신생대는 14초. 응? 예준아, 너 집에 가서 자. 응? 예준씨. 얘들아? 네. 집에 가보자. 네. 자, 신생대 때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웠다 따뜻했다 이런 걸 좀 반복해. 그리고 생물들 보면은 선생님이 각 시대마다 이 생물들 다 써주잖아. 이 생물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육지에는 대표적으로 매머드, 코끼리는 아니지만 엄청 큰 코끼리같이 생긴 거였어요. 맘모스 코끼리. 매머드가 나왔고, 말도 이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조상은 유인원이라고 했죠. 유인원. 그리고 바닷속에는 대표적으로 화폐같이 생겼다. 즉 동전같이 생겼다 그래서 화폐석이라고 그래. 이런 거. 그 다음에 식물로는 씨가 속에 있는 속시식물. 뭐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신생대의 생물. 그 밖에 뭐 딴 거는 뭐 그닥 중요하진 않고. 하나 더 알아두면 이것도 알아둘까? 이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돼요. 히말라야가 어디에 있지, 너네? 히말라야 산맥이 에베레스트 산 가장 높은 산이잖아. 히말라야가 어디 있지? 그치, 인도, 네팔 뭐 그쪽에 있잖아, 그치? 히말라야 산맥 나중에 대륙 이동 전에 판의 경기 일본에서 한번 했었죠. 발산형 수령형 할 때, 보존형 할 때. 우리나라 포함하는 큰 판이 뭐였어? 유라시아 판이었죠. 유라시아 판 하고 인도판이라고 있어요. 얘도 대륙판이고 얘도 대륙판인데 얘네가 어떻게 돼?
부딪혔어요. 근데 유라시아판은 엄청 크니까 이 인도판이 보통 올라와서 이렇게 부딪히기는. 그럼 너네 대륙이 부딪히면 대륙의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 흙이 위로 솟아 올라갔죠. 그래서 이 인도판이 와서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해서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신생될 때 만들어진 거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준 거, 칠판에 적어준 거는 가장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생물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가 성칸브리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 고생대가 있고요. 중생대. 그 다음 뭐가 있어? 신생대. 이렇게 있어요. 동물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먼저 보자. 동물. 성칸브리아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에만 생물이 있다고 했어. 바다에 사는 이런 동물들을 통틀어서 해면류라 그래. 해면류. 바다에 있어서 고생대에 가서는 선생님 아까 저 옆에도 적어줬죠. 고생대 대표적인 생물 종류가 양서류들 같은 게 나타나요. 양서류, 도마뱀 같은,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 갑조 같은 거. 그 다음 중생대는 뭐가 나와? 공룡 같은 파충류가 나오죠. 파충류. 그 다음에 신생대로 오면은 여기도 안 적었구나. 너는 매머드, 말, 사람 전부 다 새끼 낳죠. 알 낳는 게 아니지. 얘네들은 새끼 낳죠. 새끼 낳는 동물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포유류. 그치? 신생대 때는 이제 포유류. 그래서 동물들은 보통 이렇게 변화되어 갔다, 진화되어 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식물은 성칸브리아 시대에 바다에만 식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물이 바다에 사는 식물, 해주류. 고생대 때 고사리 같은 거, 포자로 번식하는 거 뭐라 그래? 양치식물. 중생대 때 씨가 속에 있는, 씨가 겉에 있는, 미안해, 겉에 있는 거치식물. 신생대는 씨가 속에 있는 적시식물. 이런 식으로 변화, 진화되어 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 시대의 특징점들, 특히나 중요한 건 생물 종류들. 이제 빨리 갔다 오세요. 예준아, 잠수 깨봐. 물 한 잔 먹고 와. 자,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좀 힘들더라도 좀 기운 내고 14쪽 맨 밑에 보시면요, 대별종이라고 나와요. 생물의 대별종. 그러니까 생물이 각 시대의 말기쯤에 어떻게 돼? 많이 멸종하죠. 성칸브리아 말기 때 좀 멸종하고, 고생대 말기 때 좀 멸종하고, 중생대, 신생대 말기쯤에 많이 멸종하죠. 근데 생물들이 멸종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네? 뭐 때문에 멸종할까? 네?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하면은 뭐 용암이나 이런 거 뜨거운 것 때문에 뭐 죽는 경우도 있지만,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하늘을 떠다녀요. 화산재가 먼지같이 가볍거든. 그럼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버리면 햇빛이 어떻게 될까? 잘 들어와 못 들어와? 잘 못 들어와요. 햇빛이 차단이 돼요. 그럼 화산재 때문에 햇빛이 차단이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 비강기가 올 수가 있고,
그럼 생물들이 많이 멸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우주에서 운석들이 날라와가지고 많은 양이 운석 충돌에 의해서 많이 멸종할 수도 있고, 또 뭐 있을까? 그래. 뭐 화산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빙하기가 와서 너무 추워서 많이 멸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고생대 말기 같이 대륙이 한 덩어리가 돼서 팡게야,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물들이 멸종할 수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멸종을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왜 뭐 이렇게 흐뭇하게 핸드폰 보면서 왜 여자친구가 좀 이따 만나지? 네? 네? 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어. 자기 청취는 핸드폰만 보고 만나보네? 여자친구가 좀 이따 만나지? 고백했는데 허락했어?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물들이 많이 멸종하게 돼요. 근데 책의 맨 밑에 보면 그래프가 한 가지가 나오거든. 그래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프는 항상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X축이 이제 시대야, 시대. Y축에 뭐라고 써있니? 생물 과의 수. 이 과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생물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생물 종류. 근데 그래프가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생될 때 생물 종류가 막 이렇게 급격하게 만들어놔.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생물들이 좀 멸종해요. 그러다가 고생대 말기 때 굉장히 많이 멸종해요. 여기까지가 고생대. 그리고 이제 중생대 때 생물들이 멸종한다고 이제 생물들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생물들이 멸종하면 또 다른 생물들이 또 탄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생물들이 막 등장하면서 생물의 종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잠깐 또 줄어드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증가하다가 중생된 말기 때 또 이렇게 많이 줄어요. 그리고 또 신생대 때 막 늘어나. 그래서 생물 종류나 숫자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 생물들이 많이 멸종했을 때를 대멸종이라고 하거든. 그 대멸종이 몇 번 정도가 있었냐면, 여기 어때? 많이 멸종했죠? 여기도 어때?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지질시대 동안 총 5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대요. 생물들이 많이 멸종한 시기 5번 정도. 선생님 왜 성캄브리아 시대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 성캄브리아 시대. 그치. 생물이 너무 종류가 적고 너무 적었어.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너무 적어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알아둘 거. 5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가장 큰 대멸종이 어디니? 가장 큰 대멸종이 고생대하고 중생대 사이죠. 그러니까 고생대 말기. 고생대 말기가 되는데, 이때 왜 생물들이 많이 멸종했다고 했지 아까? 가장 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팡게아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장 큰 대멸종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알아둘 거. 이 고생대 초기 때 어떻게 돼 지금 생물이?
다른 시대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생물 종류나 숫자가 급격히 아까 써줬듯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생물이 멸종하면 만약 이렇게 많이 멸종했어? 그러면 생물 숫자나 종류가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생물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래서 생물이 멸종해도 새로운 생물의 등장으로 각 시대 중에 생물 종류나 숫자가 가장 많은 시대가 어딜까 그러면? 신생대죠. 네? 신생대. 멸종해도 자꾸 새로운 게 막 등장해. 네? 그래서 새로운 생물의 등장으로 현재 신생대를 지나서 현재 지구상의 생물의 종류와 수가 어때? 가장 어때? 많다. 네? 현재 가장 많다. 또 뭐 대멸종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네? 대멸종 일어난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렇죠. 환경오염. 인간들 때문에 됐죠. 그죠? 그럼 가장 먼저 죽는 애도 인간이지 않을까. 그치? 사람이 아무튼 나쁜 놈들이야. 그치? 환경도 다 오염시켜놔가지고. 그치? 담배도 피지 마세요. 담배 연기들이 또 공해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담배 끊으시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 보면 만약 끊어. 안 펴? 그래서 왜 끄덕끄덕거려? 아닌가? 딴 생각하면서 좀 이따 여자친구 만날 생각하니까 그냥 절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여자친구 사귀는 거 나쁜 건 아니고 건전하게 사귀면 돼. 없어 그냥 농담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써준 특징점들 책에 있겠지만 한 번씩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뒷장은 뭐냐 또? 뒷장은 문제 나오는 네 문제. 네? 가로판 말고 밑에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풀고 다 풀어줄게요. 풀어봅시다.